지난 영상에서 베지터의 전투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베지터는 깔 게 너무나 많기에 베지터 시리즈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주의! 이번 주제는 베지터가 허세 부리다가 첫 발리는 전투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그 전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영상은 보다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라고 만든 것이니 아무리 화나더라도 귀한 모니터에다가 주먹질은 자제해주시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청자는 폰이 망가지지 않게 소나기에 힘을 조금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족밥 사이어인 손오공한테 처발리는 베지터. 드래곤볼에 대한 비밀을 듣고 지구로 온 베지터와 네퍼. 베지터는 지구의 전사들이 너무 족밥이라 생각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네퍼가 족밥들을 처치하는 동안 베지터는 구경만 하는데요. 손오공이 등장하자 허세가 베지터의 부하답게 네퍼는 허세를 부리다가 손오공한테 척추가 끊기는 참사를 당합니다. 보다 못해 베지터가 나서지만 초반에 허세를 너무 많이 부립니다. 베지터는 사실 족밥들에 비해 강하긴 했지만 그것만 믿고 수련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족밥들 죽이는 재미로만 살았던 새끼인지라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전투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원래 족밥이 맞지만 무천도사, 카린, 신, 개왕이라는 좋은 스승들을 두었었기에 족밥의 벽을 넘고 베지터를 조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왁구 파탄자, 자봉한테 쳐 발리는 베지터. 나메크 성에서 베지터는 자봉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봉도 베지터와 같은 케이스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봉은 자신의 전투력에 어느 정도 한계를 깨달았던 건지 전 우주적으로 가장 강한 집단 중 하나인 프리저군의 참모로서 열심히 일하는 개새끼였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라인을 타서 성공하려는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베지터는 한때 자신의 상관인 자봉한테 허세를 간직한 채로 하극상을 일으키다 변신한 자봉한테 개두들게 맞습니다. 変身したのは姿だけではない。驚くなよ、私のパワーを。만약 저였더라면 자봉이 변신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렇습니까 자봉님? 죄송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으셨군요. 몰라보였습니다. 한 번만 봐주신다면 저의 지금까지의 거울을 잊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 실제로 관대한 성격을 가진 프리즈한테 용서를 받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뉴 특전대에 입단하는 꿈을 갖고 족밥들 처리하는 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리쿰한테 처발리는 베지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베지터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참많은 장면 보여드리려고 이 꿈 좀 빌려왔습니다. 관대한 프리저 사장님께 계기다가 진짜로 뒤지는 베지터. 베지터는 프리저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사이어인을 물살시켜서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한번 만화책을 뒤져봤는데 딱히 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먼저 드래곤볼을 차지하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뒤통수 쳤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프리저 밑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최소한 기뉴 특전대 같은 특공대 정도는 꾸려서 족밥들 처리하는 재미로 살았을 텐데 괜히 뒤통수 쳐가지고 3번의 변신을 거듭한 프리저에게 3번의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자기가 자해를 통한 파워업으로 자기가 슈퍼사이어인이 된 양 착각하며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프리저한테 덤빕니다. 베지터도 이때는 진짜 강하긴 강했습니다만 상대가 너무 나빴습니다. 전투력 표를 보세요. 프리저는 베지터의 2배가량 되는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총 전투력의 3.5% 정도밖에 안 보여준 상태이죠. 베지터는 상대의 전투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덤볐다가 진짜로 존나게 참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이 상황에선 까오랑 까오를 다 부리던 놈이 손오공한테 눈물까지 보이며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제가 베지터였으면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드래곤볼 찾아가지고 싹 다 갖다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았을 겁니다. 관대한 프리저 사장은 어쩌면 봐주었을지도 모르죠. 태평양 맞박 18호한테 덤비다가 어깨 탈고 당하는 베지터. 지금까지만 미루어봐도 베지터는 진짜 상대의 역량을 파악하지 못하나 봅니다. 아니 파악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가 가장 강한 줄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8호한테 이런저런 허세를 부리다가 어깨 탈고를 당하게 됩니다. 보니까 일부러 어깨를 때리라고 대놓고 맞는 방향에 어깨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깨 탈고를 좋아하나 본데요.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았으면 동기들이랑 모여서 공부는 뒷전에 두고 술게임만 주구장창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맞박은 넓지만 예쁜 사람한테 맞는다면 아프다기보단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암 걸렸던 장면 셀과 베짓
베지터. 베지터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파워업을 하고 나와서 이 형태의 셀을 아주 가지고 놉니다. 손오공과 만난 이래로 이렇게 베지터가 상대를 가지고 논 적은 없었을 정도이기에 베지터는 아주 신나하며 셀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역시 베지터는 베지터, 이 개새끼는 역시 거만했습니다. 셀에게 변신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트랭크스가 패륜을 저지를 정도의 개 족같은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 개 족같은 머저리 씹새끼 같은 버러지 똥구멍도 못함 씨발 새끼. 이 새끼가 한 짓을 볼 바엔 차라리 제 눈깔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을 부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셀이 완전체로 변신하자 베지터는 상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셀이 베지터를 가지고 놀 정도죠. 일부러 베지터의 필살기를 받고 베지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재생을 해버리는 기만까지 벌입니다. 그 후에 베지터는 이런 식으로 처맞고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손오공과의 2차전. 베지터는 손오공에 대한 열등감에 휩싸이며 살았습니다. 손오공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부르마와 결혼도 해서 지구에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정을 붙인 사람들도 생겨서 손오공을 죽일 명분을 못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개병신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마도사 바비디한테 일부러 조종당해서 다시 예전의 난폭한 파괴자 베지터로 돌아가서 손오공과 자신과 싸울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웃긴 건 조종당하기 전 상태에서 손오공보다 약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떻게든 손오공보다 강해지고 싶어서 조종당하면 파워업 한다는 것을 알고 구질구질하게 파워업을 노린 것도 있습니다. 이 개병신 새끼는 이 싸움이 꽤나 막상막하였기에 어느 정도 손오공과 전투력이 비슷하다고 내심 안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진짜 기만자 새끼였습니다. 초사 여인 2보다 무려 4배나 강한 초사 여인 3를 숨기고 있었으니깐요. 비록 전투는 막상막하였지만 이미 기량에서 베지터는 또 패배하게 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좀 불쌍하네요. 나름 잘 나가던 애인데 괜히 기만자 손오공 만나서부터 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지터를 까려고 만든 영상인데 만들다 보니 베지터가 너무 불쌍합니다. 앞으로 베지터 까는 영상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지터는 상대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좁은 식견을 가진 인물입니다. 심지어 거만하기까지 하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뜻이죠. 베지터는 자신도 잘 모르고 또한 상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고 처맞고 열등감만 느끼며 살죠. 상대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소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